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삼투압 정수기를 고발합니다. 공학 박사 박치현 박사님이 쓴 책이시고요. 쓴 책이고요. 이분은 원래는 방송국에 입사했던 분이에요. 1985년 울산 MBC에 입사했었고 환경 관련 이 탐사보도 이 전문 기자로 일하면서 보도국 이런 제작부장 그리고 기획 특집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많이 이렇게 방송을 하셨고, 음, 네. 이제 이러다가 어, 여러 가지 그 물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런 방송 취재를 하다가 물의 중요성이라거나 물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 그리고 여기 지금 겉표지에 보면 워터 시크릿이라고 하는 미네랄의 역설 그리고 워터 시크릿 수돗물의 역습 이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물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이 책을 내셨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네, 우리 물은 신체에 아주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은 결코 물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정수기 물이 음, 사실은 너무나 모르고 많이 마시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경각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내신 것 같아요. 자, 태아는 인체의 95%가 물이고 성인은 70% 그리고 노인은 약 6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몸은 20에서 30%의 세포가 70에서 80% 물 속에 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인간의 수명은 물이 좌우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자, 그런데 국내 정수기 시장의 80% 이상이 역삼투압 방식, 그리고 증류수를 생산해서 시중에 팔고 있다. 증류수라는 거는 물에 영양분이 남아있지 않은 어, 네. 그냥 진짜 그냥 물이라는 거죠. 영양분이 없는 물이라는 거죠. 물의 기능을 연구하고 있는 외국 과학자들은 증류수를 죽은 물로 규정하고 있다. 죽은 물을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음은 상식적이다. 인체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살아있는 물을 원하기 때문이다. 역삼투압 정수기 필터의 직경은 0.001 마이크로미터로 인체 대사 기능의 필수 조건 요소인 미네랄 등 필수 미량 원소를 모두 걸러내버리고 산성수로 변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체는 대부분 이제 알칼리인데 미네랄이 없는 산성수를 계속 마시면 몸이 산성으로 변하면서 각종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면서 이제 역삼투압 정수기를 아주 중요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역삼투압 정수기 가기 전에 우리 이제 물은 1세대 물은 우물물을 우리가 마셨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돗물을 마셨죠. 처음에는 우물 마시다가 수돗물을 마시다가 그리고 3세대는 정수기 물을 이제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4세대는 이제 정수기 물을 마시다가 그 정수기 중에서도 이제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다음은 이제는 건강한 물, 이제 마그네슘 미네랄을 많이 우리가 업하는, 그러니까 물의 이 과정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네랄 워터 요즘에 되게 많이 또 중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중요성이 특별 기획으로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워터 시크릿이라고 하는 미네랄의 역설 이런 TV를 통해서 이제 방영이 됐죠. 역삼투압 정수기물을 정기적으로 마시면 암, 당뇨, 혈압, 심장병 등을 유발시키는 등 인체에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는 이런 사례 연구 보고서들이 해외 학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데 미네랄이 없는 산성수인 역삼투압 정수기물은 온 국민이 매일 마시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한국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아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침묵하는 이 배경에는 정수기 업체들 간에 정부와 정수기 업체들 간에 로비가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국내 물 전문가 수십 명을 만나 역삼투압 정수기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했고 대부분 역삼투압 정수기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선뜻 나서지 않아서 애로가 많이 있었다. 이제 여러 가지 그 이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겠죠. 7개월 동안 실시된 동물 실험과 식물 성장 실험, 세포 실험,
임상 실험 등을 통해서 역삼투압 정수기물이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국민 건강을 해칠 위험성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미 음용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역삼투압 정수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판매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싶다. 최근 암,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 발병률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건당국은 식생활의 서구화가 원인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다면 대표적인 서구화 음식인 육류를 주식으로 하는 미국과 유럽 등에 비해 우리나라가 질병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과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국민의 4%만이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한다. 주 원인으로는 상수원 오염에 대한 불신과 노후관 방치로 등한 이런 녹물 발생이 수돗물을 외면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이 책을 바탕이 된 다큐멘터리 이 워터 시크릿이 우리가 물을 얼마나 알고 마시는가, 우리가 마시는 정수기 물이 왜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가, 이런 정수기물이 필터 세균 오염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단순한 관리소홀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정수 방식의 심각한 문제로 인체에 독이 되는 물을 국민들이 너무 모르고 마신다는 사실을 국내 최초로 밝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있었습니다. 예, 저는 보지는 못했고요. 자, 여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다큐멘터리에 사례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의 이 책의 바탕이 된 다큐멘터리 워터 시크릿의 내용은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물 실험, 임상 실험으로 입증된 정수기의 독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의대 노인 전문 병원 당뇨병 임상 실험이 나오고요. 모발 검사를 통해서 체내 미네랄 부족 현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물과 인체의 미네랄 비교 실험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과 막걸리 유산균의 상관관계, 정수기 물을 마시면 혈액 백혈구가 응고된다라는 것, 그리고 독일 환경국에서 한국 역삼투압 정수기가 검증이 되는 부분이 나오고요. 세계적인 물 과학자가 말하는 정수기 물의 부작용이 나오고 미네랄이 없는 정수기 물의 부작용 지적하는 이런 논문이 나오고 서울의대의 이동호 교수의 나쁜 물과 좋은 물 사례가 나오고요. 식물 실험으로 입증된 정수기의 악 영향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참 제가 이 책을 다시 보면서 다시 발견하게 된 거가 나오거든요. 뭐가 나오냐면 우리나라 장수촌 물의 조건이 나오면서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사진 속에 이분들이 나오는데 저 이분들 알아요. 저희 동네예요, 여기. 제 동생 친구의 엄마고요. 저희 가운데 분은 저희 동네에 문화재가 있거든요. 문화재의 주인공이시고요. 오른쪽에 이분은 저 옆집 엄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 장수촌의 물의 조건이 나오는데 전북 순창군 구미리에 마을 우물의 비밀과 100살이 넘은 할머니의 물 먹는 습관 그리고 물과 건강 관계의 상관관계 입증하는데 저희 동네가 나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물고기 실험으로 역삼투압 정수기 물의 독성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가 나오는 저희 동네에 그 우물을 보여봐 드릴게요. 여기에요, 여기. 저기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 TV에 나왔던 그 사례 사진이고, 제가 여기 물 뜨고 있죠. 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면 제가 열심히 뭔가 야채를 다듬고 있잖아요. 야채를 다듬고 있는 저 아래가 이 우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저희 집이죠. 네. 그래서, 저희 동네가 이렇게 장수촌으로 TV에 나온지 몰랐네요. 네. 갑자기 너무 신기해가지고, 올려봤어요. 자, 자연에는 어디에서나 물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 몸에 이 물이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너무나 모르고 있다라는 것. 인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 물은 인간의 동물 및 식물을 비롯해서 모든 생물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 자체의 일부이다. 자연에는 어디에나 물이 속하고 천연 샘물은 바위틈으로 스며든 여러 가지 광물질을 용인시켜서 집안 밖으로 솟아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는 약수라고 하는 물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뿐이라고 합니다. 몸에 좋은 물을 찾기란 쉽지 않다. 우리 주변 곳곳에 있는 물에 유익한 천연 자연수가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이야기하면서
네, 저희 동네가 장수촌인가 봐요. 저는 잘 몰랐었는데,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몇 세지? 100살까지는 아니고 94세에 그때 돌아가셨죠? 네, 무병 장수하셨습니다. 어, 여기, 네, 지구입니다. 물은 끊임없이 자연계를 순환한다. 지구 탄생 역사에서 물은 최초로 생긴 물질의 하나이다. 물은 지구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를 물의 행성이라고도 부른다. 자, 이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파란색이 가장 많은 이 행성이고요. 여기에 보여지는 이 파란색이 모두 이제 물이죠. 지구에 있는 물의 양은 13억 8,500만 킬로가 이 민물로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과학자들은 지구가 생겨났을 때의 물이 한 방울도 늘거나 줄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대요. 그리고 민물의 69% 정도인 2,400km 이가 이 빙산 형태이고 지하수는 29%, 그리고 나머지 2%는 민물 호수나 늪, 강, 하천 등의 지표수로 이제 대기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물 가운데 21%가 아시아주에 있고요. 26% 정도가 미국, 캐나다에 있고 28% 정도가 아프리카에 있고 나머지 25% 물은 이 3대 우리 이 대주를 제외한 곳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이렇게 있는 이 물은 중력 작용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게 일부가 다시 증발을 하고 다시 공기에 포함되고 일부는 땅속으로 다시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체는 물이 없는 생명을 유지할 수는 없다. 평균 성인의 체중의 3분의 2, 신생아의 5분의 1이 물이 차지하고 있고 신장은 생체 내에서 생기는 모든 과정에 노폐물을 처리하고 체외로 배출을 한다. 물을 처리하는 정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 성인의 경우 하루에 180리터의 물이 재생이 된대요. 체외로부터 흡수하고 배출되는 이 몸의 물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체중 50kg 사람, 그러니까 제가 50kg거든요. 항상 체내에 있는 물 30리터를 신장에서 평균 6번 정도로 재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평균 6번 정도의 재생. 자, 그러면 우리 건강한 이 물의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금속이나 유기물질 같은 인체 유해 물질이 없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이 적절한 양으로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인체와 같이 약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물의 구조를 치밀하게 해주는 육각수가 풍부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활성산소를 없애는 능력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물의 기본 요건이 있고요. 네, 이제 최근 미국에서는 학교에 설치된 이 콜라 자판기를 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성이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특히 이 물은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혈액순환이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므로 아이가 잘 성장하고 발달해가지고 이 과정 안에서 좋은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이런 자판기들을 없애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있죠. 자, 물이 30초 만에 혈관에 도착한다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더러워진 혈액을 깨끗하고 이 만병근원이라고 하는 활성산소를 없애려면 반드시 약 알칼리성의 미네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고 건강한 물, 몸에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이 질병 예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미네랄 자연수의 다양한 효과를 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항암 효과 및 그리고 안전이 억제를 보였고 세포성 면역과 이 체액상 면역을 나타내는 이런 사이토카인들이 모두 증가했다라는 결과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참, 이 면역 기능 상승이 항암 효과라거나 이런 암전의 억제 효과 그리고 이런 기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기 때문에 이제 역삼투압 정수기가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TV에 아까 그 시크릿 워터에서 나왔던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유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다 보니 우리 몸속에 필요한 미네랄까지 제거한다라고 하는 이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에 대해서 그 원리와 실체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역삼투압 정수기는 예를 들면 청호나이스, 그리고 LG,
그리고 쿠쿠 정수기, 웅진 코웨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역삼투압 정수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역삼투압 정수 방식이 정수기 전체 시장의 무려 70% 이상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역삼투압 방식의 이 필터인데 첫 번째는 침전 필터, 그리고 두 번째 프리 카본 필터, 그리고 역삼투압 그리고 이 포스카본 필터, 이 자외선 살균기, 정수 탱크 이런 여러 가지 정수 탱크, 이 5단계 정수 과정을 이렇게 쭉 하면서 정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역삼투압 정수기는 인공으로 만든 미세한 역삼투압 방식의 투압의 반대 방향으로 강한 압력을 가해서 물을 통과시킨대요. 그러면서 이 아주 영양분, 미네랄까지 모두 다 제거해버리는 아까 말했던 증류수를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 역삼투압 방식을 통해서 들어온 정수기를 통과한 이 물이 대부분의 미네랄이 제거가 됐고 정수기를 통과한 물은 증류수 상태였다. 이거는 울산과학대학의 분석실에 있는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었고 실험을 했었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그 이제 필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현대인들은 만성적인 미네랄 결핍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역삼투압 정수기를 사용하면서 특별히 보조식품이나 음식 등을 통해서 더 이런 미네랄을 섭취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인체는 쉽게 미네랄 결핍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미네랄이 없는 물은 증류수와 마찬가지이고 이런 물들이 식수를 통해서 미네랄을 공급받지 못한 지역 사람들은요, 갑상선 종양, 그리고 고혈압,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되게 많은 이제 질병들을 초래하고, 식수는 최소 수준의 필수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적으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안병동 이런 중환자실에도 역삼투압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환자들의 이 건강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고 미네랄이 없는 물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면 물론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고 우리나라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라는 것. 네, 좀 무섭죠? 좋은 식수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물맛이 좋아야 하고 물의 온도가 10도에서 12도 정도의 물맛이 좋고 미네랄이 풍부해야 하며 유해성 박테리아에 오염되어 있지 않고 청결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식수로 가능하다라고 이 독일의 의학대학 그 교수가 말하고 있는 인터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일 본대학에서 여러 가지 충격적인 내용, 역삼투압 정수기, 한국 정수기에 대해서 이 분석을 하고 실험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이 종합수질 검사를 통해서 한마디로 한국의 역삼투압 정수기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를 내보냈었고 역삼투압 정수기가 이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된다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근데 참 이런 믿기지 않는 현실이 우리가 아직도 이런 정수기를 유통을 하고 있고 왜 국내에서 이렇게 아직도 많이 유통되고 있을까? 계속 이 필자가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정수기를 먹은 도시 학생들의 미네랄 부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초등학생이 시골 초등학생, 도시 초등학생이 이 모발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미네랄이 들어있는 알칼리성 물을 충분히 먹은 것만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이 모발 검사를 통해서 입증이 됐고요. 세계적인 물 전문가들은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이 미네랄이 없는 이 산성수로 식수로 활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선 이 인체에 미네랄이 부족하면 체내에 미네랄이 빠져나와서 머리카락에 축적이 된대요. 우선 역삼투압 정수기물을 마시는 10명의 도시 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머리카락 샘플을 채취를 했고
그리고 농촌의 6학년 이 학생들을 10명을 한 20명이 90% 정도 18명이 이 마을 간이상수도물을 마시고 있었고 이 마을 간이상수도는 산속의 계곡물과 지하수물이 모아서 이렇게 간단한 소독 처리 과정을 통해서 학교와 주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이 물을 마시는 이 학생들의 머리를 이렇게 조사를 했죠. 금속 검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요. 네, 이렇게. 자, 도시학생과 농촌학생의 이 그래프가 보이죠? 도시 초등학생의 경우 10명 중 6명이 칼슘 결핍 현상을 보였다. 반면 농촌 지역 학생들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정상치였다. 역삼투압 방식의 물을 먹다 보니 미네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하게 된다. 그리고 그 칼슘 부족을 막아주기 위해서 조직 속의 칼슘을 빼앗아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많아진 혈액 속의 칼슘이 모발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산성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요즘에 갑자기 이 생각이 드네요. 그 이제 넘어져서 어르신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넘어져서 골다공증이다. 칼슘이 부족하다. 칼슘제 먹어야 돼라고 사실은 생각이 들고 칼슘제 먹어야 된다라고 우리 이제 여성들이 갱년기 이후에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막 제가 엄청 강조하면서 얘기했는데 이 물에 대해서 말해줄 생각은 제가 1도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내 몸에 칼슘의 이 부족함으로 뭔가를 계속 채워가는 느낌? 좀 무섭네요. 역삼투압 정수기 물은 주로 마시는 도시 학생들의 이 미네랄 결핍 현상은 이들이 마시는 역삼투압 정수기 물 자체에 미네랄이 부족하고 그런 게 이제 칼슘의 부족한 영향을 주는 이런 것까지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역삼투압 정수기 물은 혈액을 산성화시킨다. 신장을 통과하는 물 가운데 1.5리터는 노폐물과 함께 소변으로 배출된다. 혈액은 대동맥으로 연결된 이 신장 동맥과 모세혈관을 통해서 신장으로 흘러들어간다. 신장은 불필요한 노폐물을 가진 혈액을 여과시켜서 소변을 만들게 되는데 소변량은 이렇게 나머지 이렇게 여과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여과된 혈액이 다시 신장 정맥을 통해서 다시 이제 인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산성수와 산성식품은 혈액의 산성화에 아주 많은 영향을 준답니다. 그래서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물과 콜라와 사이다 같은 이 스포츠 드링크, 이런 커피, 술 모두 이런 거는 산성수라고 합니다. 아, 진짜 커피. 갑자기 또 확 또 커피를 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드네요. 이렇게 마그네슘 부족. 네.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게 보이나요? 네. 어쨌든 도시 아이들이 훨씬 더 문제가 좀 되어 보이죠. 산성소는 체내 여러 곳의 산성화 물질과 노폐물을 축적시켜 병이나 노화 촉진의 원인이 된다. 다시 한번 산성수. 네. 술, 커피, 콜라, 사이다 모두 산성수. 네, 산성수와 산성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혈액은 정상적인 알카리성을 유지하기 위해 폐와 신장과 세포 활동에 과부하를 건다. 이 과정에서 탈수가 일어나고 혈액은 고점성화되고 혈액의 환경은 더욱 나빠진다. 여기 좀 이렇게 보이시죠? 산성화된 혈액과 이 알칼리성.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응결한다고 해야 되나? 건강한 혈액은 알칼리성이다. 그러나 극심한 육체 피로와 스트레스와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의 혈액을 조사해보면 대체로 산성 혈액 상태이다. 네, 그래서 암세포와 종양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은요, 혈액이나 세포가 산성화되는 상태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혈액의 급격한 산성화는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리고 심장 발작, 당뇨병, 암, 우울증, 비만, 그리고 만성 피로 등과 같이 관련성이 있다. 결국 산성수인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계속 마시면 인체의 리듬이 깨지면서 각종 질환이 발생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미네랄이 없는 산성수는 피를 이렇게 엉키게 한대요. 산성수가 엉켜 있죠. 근데 이쪽은 정상적인 혈액 패턴 보이실 거고요. 자, 여기에 그중에 이제 방송국의 한 분을 40대 남자 혈액을 채취한 뒤에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시겠대요. 그리고 이제 20분 뒤에 혈액을
이렇게 조사를 해본 상황입니다. 자, 미네랄물을 마시기 전, 미네랄물을 마신 후 보이시나요? 마시기 전에는 아마도 지금 혈액이 좀 산성수였던 것 같네요. 그죠? 산성 혈액 같아요. 응고되어 있고 미네랄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적혈구가 뭉쳐있던 적혈구가 풀리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네, 갑자기 저희 남편이 출근할 때 늘 정수기물, 이스프링 정수기물을 2병, 3병 정도 막 가방에 메고 막 출근하는데, 네, 이렇게 혈액이 달라지겠군요. 네, 좋은 현상. 자, 그리고 여기도 역시 50대. 미네랄이 풍부한 알카리성 물은 우리 몸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대사 활동을 도와주지만 미네랄이 없는 산성수는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 혈액은 잠시도 쉬지 않고 온몸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질을 전달한다. 불필요한 물질은 회수해서 간으로 운반하고 해독하고 폐와 신장으로 배설시킨다. 혈액이 혈관을 거침없이 흐르면서 신진대사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만 혈액이 탁해져서 잘 흐르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말썽이 생긴다. 혈액이 탁해진다는 것은 혈액이 산성화돼서 혈액의 점도가 높아진다라는 뜻이다. 산성수를 지속적으로 마시거나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이런 과잉 섭취, 운동 부족, 특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은 산성화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 가운데 산성식품이 많아서 혈액의 산성화가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자연수의 지속적인 음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네, 역시 여기 지금 정수기물을 마신 혈액 상태 여기에서 좀 보이고 있네요. 근데 조금 비슷하게 보이지만 뭔가 다른가 봐요. 네. 네, 그리고 물에는 반드시 미네랄이 있어야 한다. 인체에 들어간 물이 각 기관에 끼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30초에서 최대 20분 정도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미네랄이다. 물속에 녹아있던 각종 미네랄이 혈관을 타고 흘러 인체의 각 기관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체 생명과 건강에는 물속 미네랄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속에 함유된 미네랄은 음식물 속의 미네랄로 대체될 수 없다. 물속 미네랄의 작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인체를 보호하는 기능으로 물의 정상 구조와 사람의 이 안구에 있는 수정체 구조가 유지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둘째는 산성과 알칼리성의 균형을 유지한다. 셋째, 인체 내의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한다. 넷째,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물은 인체 내에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배출을 초래하고 신진대사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섯 번째, 이온 상태인 물속 미네랄은 인체에 쉽게 흡수되므로 음식물 속 미네랄보다 더 빠르게 흡수돼서 매일 섭취해야 하는 모든 미네랄의 10%에서 30% 정도를 충족시킨다. 네, 그래서 이 전염병을 생물학적으로 조사한 결과 정수를 장기간 동안 너무 많이 마시면 인체의 생리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대요.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이 산성이 원인인지 미네랄 부족이 원인인지 여러 가지 지금 활발한 연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미네랄이 없는 산성수가 암을 키운다라고 하고 있고요. 최근 암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암과 미네랄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인체에 미네랄이 공급되지 않으면 몸의 pH를 조절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중탄산염이 공급되지 않아서 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연구가 있다라고 이 서울대학교 병원 이동수 교수는 미네랄 부족이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여기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요. 역삼투압 정수기물은 당뇨병을 악화시키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쥐에게 실험한 사진이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삼투압 정수기물은 어류도 죽인다라는 거. 네. 잠시 사진이 거꾸로 올라간다. 네. 네. 건강한 사람이 정수기물을 먹으면 환자. 어떤 정수기물일까요? 네, 역삼투압 정수기물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일반 수돗물과 역삼투압 정수기물로 우리가 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죠. 어떤 정수기 물로 물고기 키우면 물고기 죽어. 요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저는 많이 저도 많이 들어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콩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콩을 키울 때도 이렇게 역삼투압 정수기물과 그냥 수돗물로 이렇게 길렀을 때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는 거. 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성수를 마신다면 아주 위험성에 대해서 혈액은 몸속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에너지를 운반해 주는데 그 혈액의 83%가 물이다. 근데 그 물을 산성수를 마신다라고 했을 때 이 운동에는 아주 아주 취약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정말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삼투압 정수기물은요 질병을 유발한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사례가 나와요. 사례가 어, 뭐 임씨는 수년째 역삼투압 정수기를 물을 마셔왔고 음식조리에도 이 물을 사용한다. 갓 돌이 지난 어린 딸에게도 먹이는 분유도 역시 정수기물이었다. 라면서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 영양분 부족은 물론 신경기능이라거나 이런 데 이상이 생기고 성장지연, 성격 장애 뭐 이런 여러 가지까지도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역삼투압 정수기물, 미네랄이 없는 중류수와 똑같고 몸속의 미네랄을 빼내가서 인체에 심각한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말 정수기 정말 많이 중요성에 대해서 떠들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 산성식품 알칼리성 이제 요거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릴까요? 네, 1번 X, 2번 답이죠. 네, 3번 X, 4번도 X. 네. 자, 오늘 요 책이 사실은 많이 두꺼운데 준비한 것은 제가 여기까지 했고요. 지금 네, 이제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은 다 끝났고 물론 이제 이거 익히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한번 책으로 좀 정리해놓고 싶어서 이 책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수기 이야기할 때 이런 상담을 별로 많이 안 받아봤었고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수기 싸니까 썼고 옆집에서 쓰니까 썼고 아무 정수기나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지 않고는 물을 또 끓여 먹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다시 한번 저는 이제 오늘 느낀 거는 그 칼슘 아까 단순히 갱년기 여성에게 나타나는 이런 칼슘 부족이라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골다공증으로 오고 칼슘을 채워야겠다라고 생각했지 이 물에서 주는 칼슘이라거나 미네랄의 역할 요거 다시 한번 또 저는 깨닫는 시간이 되었네요. 네, 서영인 스폰서님 한마디 해주십시오. 요거